왜 열쇠를 또 냉장고에 뒀지? 김 여사님은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길 기억을 지키는 열쇠가 머리가 아닌 장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브레인 메이커는 뇌를 만드는 공장이 바로 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주 만에 뇌 안개를 걷는 길을 함께 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뀌는 한 가지를 들고 가실 겁니다. 아침 약봉지는 늘어가는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약을 더할수록 나아질까요? 책은 반대로 묻습니다. 혹시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못 들은 건 아닐까요? 잦은 속쓰림, 변비와 묽은 변, 식후 졸림. 이 작은 흔들림이 뇌의 균형도 흔듭니다. 오늘 영상은 그 신호를 읽고 되돌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뇌가 장을 지휘한다고 믿어왔지만 장내 미생물은 신경물질을 만들고 면역을 조절하며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장과 뇌를 잇는 길, 미주신경은 전화선 같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뇌도 맑아지고 장이 염증이면 뇌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뇌를 바꾸려면 먼저 장의 목소리를 달래야 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걸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김 여사님의 질문. 최근 3주면 시작이 보인다고 답합니다. 식탁에 섬유와 발효, 움직임과 수면을 올리면 장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뇌의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설탕과 밀가루, 불필요한 약은 장벽을 헐어 염증을 키웁니다. 그 실험을 지금부터 같이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한 장면, 한 메시지로 갑니다. 위기는 불안으로, 정보는 이해로, 해결은 난도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법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내일 장바구니에 들어갈 체크리스트를 건네드릴게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장이 편하면 편안하다는 느낌. 배가 살살 아플 때 걱정이 커지는 것도 이 길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뇌를 진정시키는 물질을 만들고 면역을 낮추어 염증의 불을 끕니다. 그래서 장이 평화로우면 기억과 기분도 차분해집니다. 장벽은 집의 방충망과 같습니다. 구멍이 촘촘하면 나쁜 것이 못 들어오고 영양만 통과합니다. 설탕과 스트레스, 몇몇 약은 이망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 틈으로 염증 신호가 새어나가면 뇌까지 불안이 번집니다. 방충망을 고치는 첫걸음은 먹는 것부터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섬유질을 먹고 만드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뇌의 착한 연료입니다. 이 물질은 장벽을 단단히 하고 뇌의 염증도 낮춥니다. 부엌에서 시작한 일이 머리맡의 수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약이자 식사입니다. 김 여사님은 장 보는 길에 바구니를 바꿨습니다. 흰빵 대신 통양 배추, 마늘, 양파, 부추, 풋바나나 가루를 담았습니다. 김치와 된장, 올리브유, 고등어도 함께요. 처음 3일은 배가 보글보글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머리가 더 맑고 점심 졸음이 줄었습니다. 잠들기 전 사소한 걱정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이 조용해지면 뇌도 과하게 놀라지 않습니다. 늦은 밤 과자는 줄이고 따뜻한 차와 독서로 마무리해보세요. 몸이 잔잔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프리바이오틱, 어려운 말 같지만 미생물의 밥입니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우엉, 풋바나나, 자전자피 같은 식이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소 식탁에 한 가지씩만 늘려도 미생물이 기지개를 켭니다. 결과는 배변 리듬과 기분의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발효식품은 장의 온도와 리듬을 맞춰줍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생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음식은 다양한 미생물을 전해줍니다. 단, 달달한 요구르트는 설탕이 많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백한 맛으로 시작하세요. 뇌는 지방을 좋아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 등푸른 생선의 지방은 염증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설탕과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히 올려 장내 균형을 깨뜨립니다. 밥그릇을 한 단계 줄이고 반찬 그릇에 채소와 좋은 지방을 늘려보세요. 항생제, 위산 억제제,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 의사와 상의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들이 장의 미생물과 방충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흔들리면 기분과 기억도 덜컥합니다. 약은 신중히, 생활은 꾸준히가 기본입니다. 장벽을 지키는 섬유와 발효, 뇌를 달래는 좋은 지방, 약의 신중함.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식탁이 바뀌면 장이 바뀌고 장이 바뀌면 뇌가 달라집니다. 박 선생님은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몇 달째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기력해지고 잠도 뒤척였습니다. 약을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고 저녁 늦은 간식을 끊고 발효식품과 섬유를 늘렸더니 속도 줄고 아침 기분도 가벼워졌습니다. 장이 조용해지자 마음도 잦아들었습니다. 포장지 뒤에 작은 글씨, 당, 시럽, 인공감미료, 유화제. 이 조합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줄이고 방충망을 약하게 만듭니다. 달지 않아 보여도 숨어 있습니다. 장 보실 때 성분표를 한 번만 더 보세요. 재료가 짧고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정제된 밀가루를 특히 경계합니다. 어떤 분은 통곡물도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단 3주 동안 밀가루를 쉬고 통곡물은 소량으로 반응을 살펴보세요. 내 몸의 신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질 좋게 드세요. 등푸른 생선, 달걀, 두부와 청국장 같은 발효된 콩이 좋습니다. 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로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 장의 부담이 덜합니다. 발효식품을 드실 때는 수분도 충분히 드세요. 김치의 짠맛이 걱정되신다면 한 끼 분량을 정하고 국물을 덜어내거나 씻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저자는 밤사이 12시간의 공복을 권합니다. 저녁 7시에 드셨다면 아침 7시에 드시는 식입니다. 장이 쉬는 동안 회복이 일어납니다. 늦은 밤 과자 한 조각이 이 시간을 깨뜨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시리얼 대신 달걀과 채소, 견과 한 줌,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여 보세요.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베리 몇 알만. 당이 낮은 시작은 하루 내내 염증 신호를 낮춥니다. 점심에 흰밥을 많이 드시면 오후가 무겁습니다. 밥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드세요. 상추쌈에 고등어, 올리브유 살짝, 김치 한 점. 포만은 오래가고 졸림은 줄어듭니다. 저녁은 가볍고 일찍 드세요. 수면의 질이 장을 살리고 장이 다시 뇌를 돕습니다. 콩나물국, 두부, 들기름 무침, 따뜻한 차면 충분합니다. 배는 편안하고 아침은 가볍습니다. 밤 12시간 공복, 아침 저당, 점심 균형, 저녁 가볍게. 하루 리듬이 장을 편안하게 하고 뇌의 안개를 걷어냅니다. 프로바이오틱은 좋은 미생물을 직접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균주가 다양하고 수가 충분하며 보관법이 명확한 것을 선택하세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하시다면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세요. 프리바이오틱은 좋은 미생물의 먹거리입니다. 식탁에서 매일 마늘, 양파, 우엉, 풋바나나, 자전자피 같은 섬유를 조금씩 올리세요. 요거트에 풋바나나, 가루 한 스푼, 국에 우엉을 더하는 식입니다. 발효식품과 보충제를 함께 쓰면 서로 보완합니다. 단, 설탕이 많은 발효음료는 피하고 제품은 단순한 성분을 고르세요. 몸의 반응을 2주 단위로 기록하면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의 기름에 많은 DHA와 햇빛으로 얻는 비타민 D는 뇌의 버팀목입니다. 주 2에서 3회 생선을 드시고 낮에 잠깐 햇볕을 쬐세요. 필요시 검사를 통해 보충을 의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강황, 생강, 로즈마리 같은 향신료와 허브는 요리의 향을 더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볶음에 강황 한 꼬집, 차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해보세요. 걷기는 장의 리듬을 깨웁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 30분은 혈당을 낮추고 장의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평지로, 신발은 푹신하게 골라주세요. 배를 천천히 불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마음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식사 전 3분, 잠들기 전 3분만 해도 장과 뇌가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수면은 장벽을 수리하는 밤의 작업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저녁 카페인은 피하고 화면은 1시간 전에 멀리하세요. 웃음과 대화는 장과 뇌를 동시에 달랩니다. 시장에서 안부를 묻고 동네길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이 안정됩니다. 혼자 드시던 식사에 한 명의 대화를 더해보세요. 걷기, 호흡, 수면, 대화, 생활이 약이 될 때 장은 회복하고 뇌는 맑아집니다. 혈당, 혈압, 체중, 수면 시간과 기분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변화는 숫자로 남습니다. 필요하다면 비타민 D 같은 기본 혈액 검사를 의사와 상의해 점검합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섬유를 늘면 처음 3일은 배가 가스차고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적응 과정입니다. 물을 더 마시고 양을 천천히 올리세요. 일주일이면 대부분 잦아듭니다. 변비엔 물과 섬유, 걷기가 기본, 묽은 변엔 유제품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양념을 잠시 줄이고 발효식품을 소량부터 늘려보세요. 몸의 반응을 보며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이 원인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친구 생일 케이크, 손주가 준 과자. 거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을 천천히 식사 후에 단맛을 음미하며 드세요. 그리고 다음 끼니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흔들림은 괜찮습니다. 방향만 지키면 됩니다. 섬유와 지방을 늘렸더니 이상하게 배고픔이 덜하다고요. 정상입니다. 포만 신호가 안정되면 간식 생각이 줄고 혈당이 출렁이지 않습니다. 장이 든든해지면 뇌도 차분해집니다. 김 여사님은 3주 후 이름이 더 또렷해졌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현관 바구니에, 장은 규칙적으로, 마음은 불필요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늘린 것이 아니라 식탁과 생활을 돌렸을 뿐입니다. 박 선생님은 저녁을 앞당기고 12시간 공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이 되자 속쓰림이 줄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걷기와 호흡을 더하니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며 진행하세요. 생활이 약의 효과를 돕고 약의 위험을 낮추는 길을 열어줍니다. 둘은 함께 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을 직접 바꾸는 의료 절차, 대변 미생물 이식이 특정 질환에서 쓰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히 어려운 장 감염에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신경 증상에서의 가능성도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판단과 시설에서만 시행됩니다. 의료 절차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매일 하는 식사와 생활이 가장 큰 지렛대입니다. 매 끼니가 장의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이 뇌를 지킵니다. 정원은 매일의 물주기와 햇볕으로 달라집니다. 1주차는 빼기입니다. 설탕, 흰밀가루, 늦은 야식, 과한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물을 늘리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가스가 늘면 양을 천천히 조절합니다. 2주차는 채우기입니다. 프리바이오틱 섬유와 발효식품을 하루 1에서 2회,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올리브유를 매 끼니에 1스푼 추가합니다. 3주차는 리듬입니다. 밤 12시간 공복, 일정한 수면, 식전 호흡 3분, 사람과의 대화 시간을 약속합니다. 이 리듬이 장을 편안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합니다. 내일은 마늘, 양파, 우엉 풋바나나 가루, 김치 된장, 고등어 달걀, 올리브유, 무가당 요거트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오늘 딱 하나만 고르라면 밤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장이 뇌를 지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 바로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께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